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라 2층. 42살 주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나온 엄마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가며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엄마가 안 계신다는 생각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3개월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마지막 인사를 나눌 기회도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주인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대로였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가 즐겨 바르시던 핸드크림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주희의 대학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이곳에서 이제 혼자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주희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혼자서 주희를 키우셨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주희가 대학에 갈 때까지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희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빛바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 갓 태어난 주희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 주희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사진 속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사진 속에서만큼은 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주희에게만 새 옷을 사주셨고 본인은 시장에서 파는 싼 옷만 입으셨습니다. 주희가 취직하고 나서 사들인 코트 한 벌이 비닐에 쌓인 채 옷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엄마, 왜 안 입으셨어요? 엄마 입으시라고 산 건데.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좋은 건 아껴두기만 하시고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주희가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처음 쓴 삐뚤빼뚤한 편지부터 대학 시절 어버이날에 쓴 편지까지 어머니는 주희가 쓴 편지를 단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모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희는 침대 시트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려는데 침대 밑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희는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어둠 속에서 낡은 가죽 트렁크 하나가 보였습니다. 꽤 큰 크기였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트렁크를 꺼내는데 제법 힘이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자물쇠를 확인했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화장대 서랍을 뒤져 열쇠 뭉치를 찾았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를 시도한 끝에 작은 황동 열쇠 하나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주인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트렁크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주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주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준비도 없이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이렇게 편지로밖에 전하지 못해서. 주희야,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아니,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내가 이 트렁크를 열었다면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엄마는 평생 너한테 가난하게 살게 해서 미안했어. 다른 친구들처럼 예쁜 옷도 많이 못 사주고 학원도 많이 못 보냈지. 그게 엄마 평생 한이었단다. 하지만 주희야, 엄마는 가난했지만 바보는 아니었어. 엄마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단다. 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 트렁크 안에 있는 것들은 엄마가 30년 넘게 모은 거야.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시작했지. 처음에는 그냥 내가 대학 갈 돈이라도 마련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주희는 편지를 내려놓고 트렁크 안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밑에는 두툼한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1992년에 개설된 것이었습니다. 주희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매달 5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5만 원, 나중에는 10만 원, 20만 원으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현재 잔액은 4,2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만기된 적금을 재해치한 기록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3,800만 원. 세 번째 통장, 네 번째 통장. 주희는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총 12개의 통장이 나왔습니다. 모두 합치면 약 6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주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난하게 사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돈을.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놀랐지? 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모을 줄 몰랐어. 그냥 내가 궁핍하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는 낮에 식당 일하고 밤에 청소 일했잖니. 거기서 번 돈으로 우리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했어. 옷도 안 사 입고 미용실도 안 가고 외식도 안 하고 그렇게 모았단다. 주희야, 엄마가 왜 이렇게 숨기면서 모았는지 아니? 내가 알면 미안해할까봐, 내가 자기 때문이라고 죄책감 느낄까봐 그랬어. 엄마는 내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었어. 그리고 하나 더, 통장 밑에 서류 봉투가 있을 거야. 거기 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땅이야. 15년 전에 샀어.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됐다더라.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될 거야. 주희는 황급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말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주시 교화읍 일대의 땅 500평, 2008년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희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곳이었습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니 평당 최소 800만 원은 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40억은 되는 땅이었습니다.
주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6억의 예금과 40억대의 땅.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마련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동산만큼은 공부를 좀 했어.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파주 쪽이 개발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때 식당에서 모은 돈이랑 적금 깬 돈으로 용기 내서 샀지.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 그 먼 곳에 허허벌판 땅을 왜 사냐고.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엄마는 믿었어. 언젠가는 개발될 거라고. 그렇게 15년을 기다렸어. 땅값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엄마는 절대 안 팔았어. 이건 주희 거니까. 주희가 살아갈 미천이니까. 주희야, 이제 엄마 없어도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야. 돈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이 돈으로 내 인생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란다. 그리고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줘.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 내가 태어나줘서,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편지를 읽는 내내 주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 푼 두 푼 모으시면서 딸의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주희는 통장들을 다시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입금 기록들.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30년 넘게 꾸준히 저축하신 흔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01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주희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적금을 깨셨던 겁니다. 통장 기록을 보니 2천만 원짜리 적금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주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껴 쓰시고 남은 반찬 하나까지 다음날 드시던 이유를 단돈 1,000원도 아껴서 딸을 위해 모으시던 거였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주희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1995년 12월 주희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 인형 영수증 3만 원이었습니다. 뒷면에 어머니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주희가 너무 좋아해서 엄마도 행복했어. 2003년 3월 주희의 중학교 입학 선물로 산 가방 영수증 12만 원. 이쁘다고 좋아하던 우리 딸. 2008년 11월 주희의 수능날 사주신 외식 영수증. 한정식 2인분 5만 원. 떨지 말고 잘 보렴. 어머니는 주희를 위해 쓴 돈의 영수증들을 모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언제나 주희를 향한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희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희생이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주희는 어머니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트렁크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어머니가 남기신 흔적들을 따라갔습니다.
통장 외에도 어머니가 써놓으신 수첩이 있었습니다. 주희의 성장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걸음마를 뗀 날, 처음 엄마라고 부른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 발표 날. 어머니는 주희의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주희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전화했다.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주희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엄마는 이제 안심이다. 주희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전하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이셨던 겁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은 어머니가 일하시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주희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주희야, 어머니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알아? 매일같이 내 얘기만 하셨어. 우리 딸이 이번에 승진했다. 우리 딸이 상을 받았다. 우리 딸이 효도한다고. 주인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20년 넘게 여기서 일하시면서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으셨어. 아프셔도 참고 나오셨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지.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물었더니 딸 뒷바라지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주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출근하셔서 오후 3시까지 일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아파트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주희를 키우시고 남은 돈은 모두 저축하셨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주희는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사두신 땅의 현재 시세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땅 15년 전에 사셨다고요? 정말 탁월한 투자셨네요. 이 지역이 곧 GTX 역세권으로 확정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팔면 평당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000만 원이면 500평이 50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5년 전에 2억에 사신 땅이 50억이 된 겁니다. 중개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팔지 마시고 2년만 더 기다리세요. GTX 개통되면 이 땅값이 2배는 더 뛸 겁니다. 주인은 귀가 멍했습니다. 100억?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모으신 돈으로 산 땅이 100억이 된다니.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주인은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주희에게는 이제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하시던 그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은퇴를 고민하고 계셨는데 주희가 인수하겠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주인은 식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바꾸면서도 어머니의 손맛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식당 이름도 바꿨습니다. 엄마의 식탁으로. 개업 첫날 주인은 식당 한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를 넣었습니다. 이 식당은 30년 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시고 김영숙님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어머니가 만드시던 그 따뜻한 밥상을 여러분께 대접하겠습니다.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음식이 정성스럽고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식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30년을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니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주인은 파주의 땅도 처분했습니다. 중개인의 말대로 2년을 기다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지만 주인에게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땅을 판 돈으로 주인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숙 장학재단.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주희처럼 홀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첫 해에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날 주인은 학생들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평생을 청소부와 식당 일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난했어도 딸의 미래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재단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주희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것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아이들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엄마가 바라던 거 맞죠?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엄마에게 저는 세상 전부였던 거죠. 저 하나 잘 되는 게 엄마의 꿈이었던 거죠. 미안해요, 엄마. 엄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엄마가 힘드신 줄 알면서도 회사 일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뵈어서. 하지만 엄마, 이제는 제대로 할게요.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삶의 자세, 제가 잊지 않고 살게요. 그리고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주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식당 엄마의 식탁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되었고 여러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가격도 동네 식당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가격을 왜 안 올리냐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0년 동안 일하시던 식당이 동네 사람들의 식당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 저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김영숙 장학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2년 차에는 200명, 3년 차에는 300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장학생들 중에는 의사가 된 학생, 변호사가 된 학생, 교사가 된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에도 재단과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는 재단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 일부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주인은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수진이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주인은 울컥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인은 다시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첫 장학생이 대기업에 취직했대요. 그 아이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엄마가 남긴 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주인은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찍은 장학증서 수여식 사진이었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엄마, 이 아이들이 다 엄마 덕분에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가 모아주신 돈으로요. 엄마, 자랑스러우시죠?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살랑거렸습니다. 주인은 사진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남겨주셔서, 엄마 덕분에 저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뭔지 배웠어요. 엄마, 제가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엄마가 그렇게 믿어주셨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주인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주인은 매달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새로 선발된 장학생 이야기, 식당에서 있었던 따뜻한 에피소드들, 주희의 소소한 일상.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침대 밑에서 발견한 트렁크,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히 돈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주위를 통해, 그리고 수백 명의 장학생들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위대했던 어머니,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로웠던 어머니. 주인은 그런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셨던 건 딸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주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주인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사업을 하면서 주인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방법, 희생하는 방법, 그리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매일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의 식탁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합니다. 주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손님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희도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침대 및 트렁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한 딸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주희는 이제 4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충만했습니다. 김영숙 장학재단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장학재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5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졸업생들은 벌써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면에는 장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된 학생, 교수가 된 학생, 사회복지사가 된 학생. 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기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장학생의 30%가 졸업 후 재단에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희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장학재단 1기 장학생 박민준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소아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메일을 드린 건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선생님, 어머니처럼요. 중학교 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김영숙 장학재단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의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백혈병 말기였던 7살 여자아이를 완치시켰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실 때 저는 선생님과 선생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도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연쇄 반응 아닐까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시작하신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희는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멀리, 이렇게까지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그날 저녁 주희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주희는 어머니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있던 그 트렁크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희는 트렁크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제 비어있던 통장들 대신 장학생들이 보내온 편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희는 편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감사의 마음, 변화된 삶의 이야기, 꿈을 이룬 기쁨. 모든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희의 눈길을 끈 편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저는 선생님께 장학금을 받았던 이수진입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딸을 낳았어요. 제 딸의 이름은 영숙이입니다.
선생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분의 이름을 제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희생하신 위대한 어머니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는지 말해줄 겁니다. 제 딸도 자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처럼, 할머니의 정신처럼요. 주인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니. 어머니의 정신이 이렇게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니. 다음 날 주인은 재단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김영숙 장학재단의 장학금 규모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주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김영숙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장학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학생 선배들이 후배들을 멘토링하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의사가 된 선배는 의대를 꿈꾸는 후배를 멘토링하고 변호사가 된 선배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후배를 멘토링하는 거죠. 장학생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갚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멘토링 세션에서 한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중에 성공하면 꼭 다음 세대를 도와줘. 그게 김영숙 할머니께서 원하셨던 거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계속 순환시키는 거. 그게 진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5년째 되던 해, 주인은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침대 밑에 사랑 -한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책에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청소부와 식당 직원으로 일하며 딸을 위해 헌신하신 이야기, 한 푼 한 푼 모아 딸의 미래를 준비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수천 명의 삶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영숙 씨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홀부모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책의 인쇄는 모두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도 쏟아졌지만 주인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대신 가끔씩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시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 사랑을 꼭 갚으세요. 부모님께 직접 갚을 수도 있고 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갚을 수도 있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쉬지 않고 일한 탓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췌장암 사기로 의사 말로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없어도 재단이 계속될 수 있게 남은 힘을 다 쏟을 생각입니다. 엄마, 저도 곧 엄마 곁으로 갈 것 같아요. 엄마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기뻐요. 저 그래도 잘 살았죠? 침대 밑 트렁크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한 어머니에서 딸로, 딸에서 수천 명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